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관련해서 강한 압박을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왜 이도 저도 아닌 듯 약해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은 물론이고 여러 행정부의 건물들이 중공의 약점이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피터 슈바이츠의 Red Handed라는 책이 3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How American Elites Get Rich, Helping China Win. 미국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중공이 이기도록 조력해 부자가 됐나입니다. 하퍼 콜린스가 출판한 이 책의 저자 피터 슈바이츠는 초당파 정부 책임 연구원 원장이자 브라이트바트의 시니어 기고자입니다. 피터 슈바이츠는 과거 증시 내부 거래에 관한 책 Throw Them All Out을 써서 FBI가 의원들의 부정 거래를 수사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입법까지 이끌어낸 실력자입니다. 그는 이번에 Red Handed라는 저서로 25년에 걸친 중공 관련 유명 인사들의 부패상을 폭로했습니다. Red Handed라는 책 제목처럼 정치인, 외교관, 기업인, 과학기술인, 연예계 거물들의 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엘리트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이익에 봉사해 부를 챙긴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책을 내기 위해 1년 이상 연구를 했고 초당파 정부 책임연구원의 스태프들도 등장인물들의 재무 상태와 거래 기록 등 자료를 체크했습니다. 책에 달린 주석이 1093개,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닌 소스 머티어를 정리한 분량이 무려 81페이지입니다. 연방 법집행기관이나 미 정보기관이 이 책에 담긴 폭탄 같은 폭로를 확인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미 하원이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고위층을 제재하기 위해 Stop CCP Act, 중국 공산당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입법은 피터 슈바이츠의 저서를 참고로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사 블랙번과 앨리스 스테파닉은 메릭 갈랜드 검찰총장에게 중공에서의 조 바이든 가족사업, 그리고 중공정보기관과의 개별적 유대관계를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 포스트 편집국도 여기에 호응해 헌터 바이든 특검을 지금 당장 임명하라는 제목의 옵에드를 게재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지도 레드 핸디드의 폭로를 토대로 여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바트가 과거에 쓴 기사들이 책의 내용으로 다시 정리돼 실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가족이 중공에서 5건의 거래를 통해 3,1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모두 중공의 정보기구와 연계되어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을 기사화했습니다. 또 중공의 정보기구와 관련 있는 글로벌 에너지 회사가 2017년에 헌터 바이든에게 60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 헌터 바이든이 못 같은 중공의 스파이 두목이라고 표현한 이를 고용한 정보당국과 연계된 중공회사와 함께 워싱턴 DC의 사무실을 공유하려 계획했던 사실, 제3세기를 빚으로 올가면 중공의 1대1로의 헌터 바이든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는지,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인 23명의 미 상원의원이 퇴임 후 중공의 군사, 정보와 연관된 회사를 위해 로비를 한 사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중공을 돕기 위해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을 적당히 하게 된 경위, 다시 말해 비판은 하지만 중공이 아프지 않도록 살살 하게 된 내막입니다. 또 부시 가족이 천안문 유혈 진압과 관계된 중공 관리와 친분을 맺어 돈을 챙긴 일,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으로 정보위원장이었던 다이안 페인슈타인의 남편이 미 군부에 스파이웨어가 심어진 컴퓨터를 판매한 중공기업의 지분 일부를 가졌던 내막,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중공에서 거래를 따낸 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린 점, 또 그녀의 가족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관련 벤처 비즈니스와 관계를 맺은 뒤 올림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 점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그의 부친을 따라 고위직에 올라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 경위도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건물인 블랙스톤의 스티브 슈워츠먼이 중국 공산당의 우월성을 심어주기 위해 중공에서 공부하는 미국 등 서구 유학생들에게
1억 달러의 장학금을 조성한 내막도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도 거론했습니다. 블링컨은 미국 대학들이 미심쩍은 준공 돈을 받는 한편으로 펜타곤과도 연구 계약을 맺는 문제를 어떻게 회피할지를 도왔습니다. 블링컨은 국무장관이 되기 전 이런 법적인 문제를 자문해주는 컨설팅 펌을 운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을 포함한 미국의 엘리트들이 중국 공산당을 의도적으로 도운 내력 등을 열거했습니다. 또 2017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바이든 센터가 들어서고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교수직을 맡게 된 뒤 이 대학에 중국 공산당의 기부가 3배나 폭증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바이든 센터는 블링컨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블링컨은 국무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중공의 제노사이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투르키스탄의 위구르인들을 멸절시킬 경우 제노사이드의 책임이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 중공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말장난 같은 청문회를 거쳐 그는 국무장관이 됩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블링컨은 공개적으로 양재치의 면박을 받았지만 여기에 맞서 같은 강도로 반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양재치는 16분 동안이나 BLM을 언급하며 미국도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훈계했습니다. 양재치는 부시 가문의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블링컨은 대체적으로 중공에 대해서는 수세적입니다. 브라이트 바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보이콧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선수가 아니어서 원래 경기에 출전하지도 않는데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블링컨은 또 중공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충칭의 공항 건물 왕리준이 보실라요와 틀어져 미국 영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한 주역이었습니다. 왕리준의 망명을 받아들였으면 가치 있는 정보를 얻었을 텐데 왜 그의 신병을 중공 측에 넘겼는지가 의문입니다. 당시 왕리준은 30시간 동안 미국 관리와 면담하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정보를 넘기겠다고 사장했지만 토니 블링컨은 중공을 당혹스럽게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망명을 거부했습니다. 블링컨은 왕리준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터 슈바이츠의 견해는 정반대입니다. 브라이트 바트는 또 미국의 대학들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부금을 받을 때는 연방법을 종종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기사화했습니다. 탐사 보도식인 슈바이츠의 저작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행을 모두 담고 있으며 아주 체계적이라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걸작이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전작인 클린턴 캐시를 냈을 때도 리버럴 성향의 칼럼니스트 일리너 클리프는 공평한 반론권을 부여하는 작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브라이트 바트에 실린 리뷰를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리뷰를 보면 현재 미중 관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구입하셔서 원서를 읽으시면 최근 몇 년간 미중 양국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디테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